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 8개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완전한 불법이라고 한 미국의 감사를 전하며 동조했습니다. 7월 19일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 국영기업의 인공섬 개발, 굴착 등의 활동에 맹비난을 하였고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최근 들어서 남중국해 일대에 항행금지 구역을 선포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남중국해 주변국들을 보란듯이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미 해군 7함대의 연안 전투함인 게브리엘 키퍼즈 함이 나타나 중국 해군 함대가 대응을 갖춰 실탄 사격 훈련을 하는 중에 대형 중앙으로 밀고 들어가 돌파해버립니다. 해당 사건의 내막은 당시 중국 해군 함대가 해상훈련을 빌미로 자국의 해양 조사선을 남중국해 일대에서 호위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었고 미 해군의 3,000톤급 최신 연안 전투함은 이를 방해하고자 중국 해군 함대 중앙을 뚫고 들어가 24시간 동안 중국 해양 조사선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미 해군의 연안 전투함 인디펜던스급은 특이한 외형 때문에 중국 해군도 아마 움찔했을 것입니다. 미래에서 온 듯한 인디펜던스급 연안 전투함은 현재 11척이 취약되었고 무장으로는 함포, 대함 대공용 57mm 1문, VLS 2기 탑재, 잠 방공 체계, CLM 1문, 수상전 체계 30mm 기관포 2문과 12.7mm 기관총 4문, 함대공 미사일, 림 116 방공 미사일 21기, 함대함 미사일, NSM 함대함 미사일 8기, 탑재 항공기는 시오크 1기, 무인기 MQ-8 1기입니다. 스텔스 전투함인 인디펜던스급 연안 전투함 LCS의 서태평양 배치는 태평양에서 엄밀하게 활동하면서 남중국해와 같은 분쟁 지역에서 해상에서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신규로 탑재한 NSM 미사일과 MQ-80 무인기 조합을 두고 미 국방부 분석가 티모시 히스는 미 해군의 연안 전투함은 중국이 함정과 항공기, 미사일로 구성한 반접근 지역 거부 영역 안에서 전투를 수행하고 충분히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NSM 미사일은 해상을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로 레이더로 발견하기 어렵고 MQ-80 무인기는 인디펜던스급 LCS의 감시 장비와 함께 표적을 정찰하기 때문에 함에 실린 무인기 MQ-80 파이어 스카우트가 표적을 포착하면 NSM과 연동해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하푼 대함 미사일보다 30% 정도 사정거리가 늘어난 NSM 미사일은 185km 밖의 표적도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의 인디펜던스급 LCS가 원거리 함대함 타격 능력이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LCS의 전투력을 그나마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LCS에 탑재한 무인기는 수평선을 가로질러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표적에 대한 타겟팅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는 미사일 시스템만큼 중요하며 찾은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투 요소입니다. 중국 해군과 대항전에서 기존의 순양함이나 구축함들이 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해상전을 치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연안 전투함 LCS로 인해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 구축함들이 순찰 임무에서 벗어나 본래의 임무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현재 미 해군의 연안 전투함은 3동선인 인디펜던스급과 단동체인 프리덤급 두 종류가 도입 중이며 15피트 이하 연안 지역과 해안선, 섬 주변의 얕은 해역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연안 전투함 LCS에 NSM과 무인기를 전개하는 이유. 배치 초기만 해도 미 군사 전문가는 NSM 대함미사일과 MQ-80 무인기 조합의 신형 무장을 갖춘 LCS 배치는 미국보다 3배 이상 많은 순항미사일을 배치 중인 중국의 서태평양 해상에서의 전투에서 게임 체인저로서 운용하고 향후 더 많은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는 전력으로 판단했으며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 중인 아세안 10개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우방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당시만 해도 기대가 엄청 컸습니다. 3000톤급 1척을 1조 원이나 들여서 만들었는데 무장과 레이더가 가격대에 비해서 형편이 없네. 미 해군의 연안 잠투함은 3000톤급이며 1척당 9,500억 원으로 1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1만 톤급 1조 원대의 세종대왕함급 구축함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운용 목적이 다를 수 있지만 세종대왕급과 레이더와 무장 체계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 연안 전투함 LCS, 함포, 대함대공용 57mm 1문, VLS 2기 탑재, 잠 방공 체계 CRAM 1문, 수상전 체계 30mm 기관포 2문, 12.7mm 기관포 4문, 함대공 미사일 림 116 방공 미사일 21기, 함대함 미사일 NSM 대함 미사일 8기, 탑재 항공기 시오크 1기, 무인기 MQ-8 1기, 세종대왕급 구축함, 함포 127mm 1문, VLS 128셀 SM2 SM6 현무 3 홍상어, 그리고 근접 방어 무기 체계로는 골키퍼 1문, 림 116 방공미사일 21기, 대한미사일 해성 4×4, 어뢰 청상어 3×2문, 탑재 항공기 슈퍼링스 2기. 일단 가격은 동급인데 무장은 확연히 차이가 나며 레이더를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레이더에서는 인디펜던스급은 사격 통제 레이더와 대공 레이더가 없습니다. 이건 뭐 해적과 싸우자 하는 것도 아니고. 미 해군은 이렇게 비싼 함정을 왜 만들었을까요? 연안 전투함은 미국 해안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함이 아닌 타국의 해안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함선입니다. 미국의 해안 방어는 미 해안 경비대에 맡겨두고 타국의 해안은 연안 전투함 LCS에 맡기는 것이죠. 미 해군의 연안 전투함은 2종류이며 프리덤급 10척과 인디펜던스급 11척이 현재 진수되어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두 종류로 건조된 이유는 미 해군에서 록히드 마틴과 제너럴 다이나믹스 두 회사의 제안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생뚱맞게 두 종류 중 임무 수행에 더 적합한 함정을 알아보기 위해 시험선 한두 척을 건조한 것이 아니라 프리덤급과 인디펜던스급을 각각 10척씩 찍어내어 실전 배치 후 각종 테스트를 하기로 한 것이죠. 일단 LCS-1과 LCS-2 홀수, 짝수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네임십을 가진 한 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프리덤급은 인디펜던스급보다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빠른 배치가 가능하고,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인디펜던스급은 3동선으로 갑판이 넓고 내파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태평양 배치에 적합하죠. 참고로 내파성이란 선박이 거센 파도의 충격에 잘 견디는 성질을 말합니다. 연안 잠투함은 다목적함으로 대함, 대공, 대잠, 소해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000톤급의 작은 함선에 여러 장비를 탑재하는 것이 아닌 모듈식 장비 탑재로 임무에 따라 장비와 인원을 조정하여 모듈식으로 가성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인데, 생뚱맞게 가격만 1조 원에 가깝게 비싸졌고 각종 신기술이 검증도 되지 않은 채 적용되어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일 미 해군 참모총장 마이클 길데이는 프리덤급 2척과 인디펜던스급 2척을 퇴역시켜 스크랩 처리를 하거나 보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에 취역한 첨단 함정을 생뚱맞게 퇴역시키다니. 보통 신규 함정이 취역하면 30년에서 50년은 사용하는데 10년도 안 된 최첨단 함정을 퇴역시키다니. 미 해군 역사에 남을 초단기 함정 퇴역 사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성비 따지다가 제대로 삽질한 미 해군의 연안 잠투함의 문제점. 첫 번째로 설계 문제점. 연안 전투함은 아무리 초도함이라 해도 함체 균열과 엔진 고장, 잦은 정전 등 심각한 문제가 계속 터졌는데, 미 해군의 입장은 초도함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어쩔 수 없으니 후속함부터 최대한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 다목적함으로 태어났지만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임무가 없다. 먼제 선체 고정 소나가 없어 대잠 능력이 미흡하고, 대공 방어는 램만 운용하기 때문에 부족하며, 소해 헬기도 기존 미 해군의 MH-53을 운용할 수 없고 신형 소해 장비 개발도 취소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나마 탑재된 무기들도 제 기능을 못한다. 먼저 주포인 57mm 함포는 시험 단계부터 신뢰성과 정확성에서 여러 구설수가 많았었고, NLOS-LS 대한미사일도 성능과 정확성,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타였던 그리핀 미사일은 사거리가 6km도 안 되어 주포보다 사거리가 짧다는 놀림을 당했었고, 대한미사일의 부재를 그나마 NSM 대한미사일이 대신하게 되면서 향후 모든 연안 전투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문제점으로는 3000톤급 함정이 역시나 한 척에 1조 원이라면 말을 다 했습니다. 비슷한 체급의 3천억 원 가량의 한국 인천급 호위함과 비교해도 가격과 무장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무장 비교, 연암 전투함 LCS는 먼저 설명을 드렸고, 인천급 호위함은 함포 127mm 1문, 건접 방어 무기체계 펠렁스 1문, 림 116 대국미사일 21기, 대한미사일 해성 4-2기, 대지미사일 해룡 4-2기, 어뢰 청상어 3-2기, 탑재 1기 슈퍼링스 1기입니다. 그리고 레이더를 비교해보면 연안 전투함은 사격 통제와 대공 레이더가 없고, 인천급은 3차원 대공, 목표 추적 레이더, 광학 추적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점으로는 함내 자동화로 승조원은 줄었지만 오히려 업무 과다로 매일 쌍코피가 터집니다. 아무리 함내 자동화를 추구해도 사람 손까지 자동화로 할 수 없는 법. 신기술과 자동화로 승조원을 50명으로 줄였지만 정작 승조원들은 3교대로 근무하며 조리병이 갑판에서 이함 작업을 비롯해 화재 진압, 부사수 역할 등 다양한 임무를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승조원들은 지금까지도 극도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점으로는 연암 전투함은 함정 잡아먹는 함정이다. 2016년 3월에는 LCS-3 포스워스 함장이 함선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었고, 그해 10월에는 마이클 R. 워나스 중령이 2016년 림팩에서 엔진이 고장났다는 이유로 해임되었습니다. 결국 미 해군은 초도함 프리덤급 2척과 인디펜던스급 2척을 퇴역 확정하였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함정 1척이 한두 푼도 아니고 웬만해선 개량을 해서 사용하는 게 정석일 텐데, 마치며 무기 개발사에서 시행착오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단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 기술 개발과 개량을 통하여 원하는 성능의 장비를 획득해야 되겠죠. 한국은 그동안 축적한 군사 기술을 통해 현재 연구 개발 중이거나 실전 배치 중인 무기 체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국방 예산으로 절대 미 해군의 연안 전투함과 같은 삽질은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